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돈이 오가는 곳. 증권시장 하루 평균 거래대금 7조 원. 나는 주식 브로커다. 안녕하십니까? 돈독한 초이입니다. 여러분, 1 뒤에 공이 10개가 붙으면 얼마인지 아시나요? 지금 손가락 하나하나 접어보시는 분들 다 보입니다. 공이 10개가 되면 100억입니다. 100억. 정말 살면서 구경 한번 해보고 싶은 액수인데요. 영화 돈은 이 어마어마한 100억도 단순한 숫자 100억으로 만들어버리는 영화입니다. 영화 돈이 3월 20일 수요일날 개봉하였습니다. 여기 채널이 돈독한 초이 아니겠습니까? 영화 배경과 내용이 여의도 증권가 이야기라 증권에 낯선 분들을 위해 쉽게 보실 수 있도록 용어 설명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영화 줄거리는 스포가 될 수도 있고 다른 영화 리뷰어들의 영상이 있으니 참고하시고요. 저는 영화에서 나오는 주요 8개의 용어에 대해 정리해 보았으니 꼭 보시고 영화를 200% 즐기시길 바랍니다. 증권가 이야기다 보니 낯선 용어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 증권 브로커입니다. 영화에서 유준열의 직업이 증권 브로커입니다. 증권 브로커는 고객들의 주문으로 돈을 맡기면 그것을 받아서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를 해주고 그 조건으로 일정 부분 수수료를 받는 직업입니다. 여행사를 예로 들어볼까요? 우리가 여행을 갈 때 처음 가보거나 익숙하지 않은 곳에 여행을 가게 되면 여행사를 통해서 알아보게 되죠. 그래서 여행사에서 문의하여 적절한 상품을 추천받고 그 상품을 구매하게 되면 여행사에서는 소개와 각종 대행에 대한 수수료를 포함하여 비용을 받습니다. 브로커의 역할이 이 여행사의 역할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펀드 매니저입니다. 펀드 많이 들어보셨죠? 펀드란 간략히 말하면 여러 사람들의 돈을 받아 어느 정도 규모의 돈이 되었을 때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하는 상품입니다. 펀드 매니저란 이런 펀드 상품에서 어디에 투자하는지 결정하고 수익과 손실을 관리합니다. 그것을 증권 용어로 운용한다 라고 하는데 이런 투자받은 펀드 상품을 운용하는 전문 투자자를 말합니다. 세 번째, 부티크입니다. 부티크는 소수의 투자 전문가들이 특정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만든 투자 회사입니다. 그 특정 금융상품이란 예를 들면 기업들의 인수합병을 전문으로 하는 M&A 전문 부티크, 코스피나 코스닥에 상장하는 회사에 전문적으로 투자하는 부티크,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부티크, 이렇게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원래 뜻은 이런데요. 영화에서는 약간 변형시켜서 주식에 작전을 하는 소규모 비밀 조직을 명칭하는 걸로 쓰였습니다. 네 번째, 선물 옵션 만기일인 트리플 위칭데이입니다. 자하, 여기서부터 조금 어려워집니다. 주식 말고 이 주식을 기초로 파생하여서 만든 상품들이 있습니다. 선물과 옵션이 그것입니다. 선물과 옵션을 하나의 예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초이는 지나가다가 과일 가게를 발견하였습니다. 거기서 예쁜 사과를 보고 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당장은 돈이 없었어요. 현재 사과 한 개 가격은 1,000원입니다. 초이는 이상한 느낌이 들어 한 달 뒤에 1,500원이 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한 달 뒤에 개당 1,000원에 사겠다고 계약을 합니다. 한 달 뒤 진짜로 사과가 1,500원이 되었습니다. 초이는 1,000원에 산다는 계약서를 보여주어 1,000원을 내고 사과를 샀습니다. 결국 초이는 개당 500원의 이득을 보게 되었던 거죠. 여기에서 한 달 뒤에 개당 1,000원에 사겠다고 계약
이 바로 선물입니다. 미래에 미리 계약한 가격으로 물건을 인도하고 인수하고 결제하는 것입니다. 옵션은 1,000원에 살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이고요. 이 선물과 옵션은 계약이기 때문에 계약 종료가 되는 만기가 있습니다. 금융상품에서의 선물은 3월, 6월, 9월, 12월에 각각 만료가 되는 상품들인데 이 3월, 6월, 9월, 12월의 두 번째 목요일을 선물 옵션 만기일, 영어로 트리플 위칭데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새마녀의 날입니다. 마녀라는 뜻은 마녀처럼 이날 만기일의 주가가 급등하거나 급락하는 마녀 심리처럼 주가가 움직인다는 뜻입니다. 다섯 번째, 스프레드 매매. 자, 좀 더 어려운 용어입니다. 스프레드 매매. 스프레드의 뜻은 간격, 차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무엇과 무엇의 차이냐? 좀 전에 선물 3월, 6월, 9월, 12월이 선물 만기라는 거 기억하시죠? 영화에서 나오는 예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영화에서 보면 SP1503-1506 코스피 200이라는 종목이 나옵니다. 이것을 해석하자면 코스피 200 선물인데 15년 3월 그리고 15년 6월로 나오죠. 그래서 15년 3월물과 15년 6월물에 대한 차이인 스프레드인 종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6월물 만기인 선물과 3월 만기인 선물은 서로 가격이 다릅니다. 지금 6월이 5,500원이고 3월이 5,000원이죠. 그러면 이 두 개의 차이는 500원이 되는 겁니다. 그 가격 차이를 말하는 것인데 더 말하면 머리가 복잡해지니 서로 다른 만기일 간의 선물 가격 차이에 대한 매매를 하는 것 정도로만 생각해 주세요. 여섯 번째는 바하마 계좌. 영화에서 보면 유준열이 열의를 한 대가로 바하마에 있는 계좌로 돈을 받습니다. 바하마는 미국 플로리다 남동쪽에 있는 섬나라입니다. 근데 왜 이곳에 계좌를 만들었을까요? 바로 바하마는 조세 회피처, 즉 세금을 피할 수 있는 국가입니다. 금융에 대한 제재가 약하고 세금도 적게 내는 곳을 조세 회피처라고 하는데 조세 회피처도 등급이 나뉩니다. 그 중에서 바하마는 소득세를 일체 내지 않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많은 검은 돈들이 조세 회피처로 빠져나가고 자금 추적도 그만큼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하마에 계좌를 개설하여 그들의 금고로 쓴 것이죠. 일곱 번째는 프로그램 매매입니다. 프로그램 매매는 말 그대로 컴퓨터 프로그램을 사용한 매매입니다. 주식 거래를 하다 보면 한꺼번에 많은 종목을 거래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한꺼번에 15개 이상의 종목을 동시에 매매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구니에 한꺼번에 담아서 매매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하여 바스켓 매매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영화에서는 유준열이 세력인 부티크로부터 받은 USB에 있는 여러 종목들을 한꺼번에 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여덟 번째, 공매도 매매입니다. 공매도는 없는 것을 파는 것이라는 뜻인데 그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유튜브 증권의 최대리는 초이전자라는 주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초이전자 주가가 떨어질 확률이 매우 커 보입니다. 그래서 다른 기관인 땡땡 기관으로부터 초이전자를 며칠 뒤에 갚겠다고 하고 빌립니다. 그래서 빌린 초이전자 주식을 현재가 10,000원에 코스피 시장에 다 팔아버립니다. 그랬더니 진짜로 주가가 떨어져서 9,000원,
8,000원. 그래서 쭉 하다 7,000원까지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때 최대리는 만원에 팔았던 것을 그만큼의 7,000원의 그 수량을 다시 사드립니다. 그리고는 이것을 다시 빌린 땡땡 기관에 그만큼 갚아버리게 됩니다. 이것을 공매도라고 하는데요. 자, 그러면 최대리는 한 주당 얼마의 이익을 보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10,000원에 팔고 7,000원에 다시 샀으니 3,000원의 수익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주식을 가지고 있지 않았는데도 이런 공매도 방법으로 큰 수익을 얻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총 8개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이해되시나요? 잘 이해가 안 되신다면 딱 한 번만 더 들어보세요. 이 정도만 알고 가셔도 영화를 더 재미있고 나도 여의도 증권맨인 것처럼 빙의되어 즐길 수 있습니다. 종종 이런 경제에 대한 영화, 드라마 등 컨텐츠 해설도 하도록 할 테니 많이 기대해 주세요. 같이 하고자 하는 마음이 조금씩 모여 돈독한 채널이 되길 바라면서 다음 시간에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